안녕하세요. 번번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미국 도매 물가라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0.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였는데, 예상치는 2.3%였는데 이걸 넘어섰다는 얘기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표고, 이렇게 도매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건 결국 공급 쪽 가격 수위가 올라버린 거라 이 도미노 같은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산 쪽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발표될 6월달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쎄하게 느껴지는 게 PPI 물가 구성 요소는 이번 주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각계 격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는 그런 물가 지수거든.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데, PPI,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으니 그리 소프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2년 정도 무한 반복되는 얘기에 피로도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PCE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쏘쏘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뒤통수를 까듯이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2단 협차기로 연준의 스탠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격에 빠뜨리기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미 연준의 금리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승자가 확실한 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물가지수는 결국 서울의 물가지수에 준하는 영향력이 거의 직렬 연결이 될 만큼 집값의 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도 헷갈리는 CPI, PPI, PCE 등등의 물가지수 약자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지수 귀에 달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부동산 자체가 글로벌화된 게 아니라 글로벌 위기에 취약한 부채 구조가 워낙에 엄청난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쪽에서 미풍이 불어도 한국은 태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태풍을 고스란히 막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대표 기업이라 불리는 삼성이죠. 엔비디아가 납품할지 말지 결정을 고심 중에 있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워낙에 엔비디아가 깐깐하게 삼성 반도체를 들여다보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삥삥 돌려서 우회하다가 결국엔 배신을 때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삼성의 애간장을 태우는 발언들만 계속하고 있는 건데, HBM3는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는 소리로 시간을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 반도체가 경쟁력에서 대만 TSMC와 레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여러모로 엔비디아의 확실한 도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큰 건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대만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적은 미국인데 태생은 대만, 그리고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삼성을 자꾸 핸디캡 줘서 TSMC가 유리할 수 있는 판사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조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금리를 비롯해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건데, 아무튼 어느 하나 만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특히 기준금리는 그냥 기대 만빵으로 인하를 바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암초가 되어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죠. 향후 하반기 징검다리를 건너서 연말로 가게 되면 집값을 안개 속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 상황은 주택가격 전망이 32개월 만에 최대를 찍었다는 이 기대 심리에 대한 지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 전망은 2년 8개월 만에 최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과연 집값이 뛰어오르는 기저의 움직임을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지표인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부동산은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건데, 액면으로 보자면 가격이 불안정하게 흐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두 부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매도자 심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뭐 자기 집값 오르는 거니까. 반대로 매수자 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사야 하는데 고점에서 사야 하는 부담이 100배. 그러니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주택가격 전망이야 당연히 뭐 들썩거리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갈 수 있는 궤적을 만들 거라는 예상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결국 매도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호가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자들이 집을 어느 가격선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이라서, 주택가격 전망은 계속 올라갈지 몰라도 실제 거래 전망은 서서히 빠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자는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 상투에서 패가 망신하고 싶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 지금 7, 8월 거래 추세는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은 뭐 어쨌거나 그냥 무조건 올라타서 급매로 나온 물건들 조금이라도 싸게 붙여보자는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 버린 거고, 그래서 6월에 7천 건이 넘는 거래가 나온 거죠. 근데 서울 매물 추이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매물이 팍팍 줄어야 되는데 7만 9천 건으로 살짝 내려앉은 듯 하다가 다시 8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들이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기본 뭐 이것조차도 빨리빨리 거래하려 하지 않을걸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에 가격표 바꿔 달고 태세 전환하는 추세인데, 그러니 뭐 시장에는 가격이 높아진 호가 매물들이 포진하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매물은 9만 건, 10만 건을 향해서 계속해서 늘어갈 가능성 높아지겠고, 동시에 가격이 높아지면 매수세는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바로바로 손절에 들어가게 되면 뻔히 뭐 연말로 가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고점에라도 집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전체 주택가격은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얘기죠. 그러니 죄다 우회로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이 현상이 바로 연말로 가는 집값 분위기가 어떠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제 판교밸리자이 무순위가 마감을 했는데 얼마나 모인지 아십니까? 바로 1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한 세대 딸랑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거하게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건데, 10만 청약설은 이제 기록을 깨버린 거고, 아마도 무순위는 적어도 20만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4제곱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3, 4억 정도 낮은 가격대고,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입지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격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매수자 입장인데, 서울 집값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래량을 떠받쳐준다? 이건 뭐 시장 논리로도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노도강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린다는 소리도 있는데, 노도강은 뭐 여전히 다른 여타의 서울 지역보다는 그래도 반등세가 약한 편이죠. 그러니 당연히 집값 추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가격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세종에서 나왔던 무순위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거의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방이고 세종 집값이 지금 뭐 사정없이 내리꽂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것도 3, 4억대 분양가가, 그것도 국평에서 나온 게 지금 분양가 뭐 분양시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 뭐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밀어넣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확률은 되고 안 되고 반반으로 생각하고 광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가격 비중이 절대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더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빚을 쳐낼 수 있는 수익률을 부동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강남에서야 뭐 분상제 달고 나와도 기본 구평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아무리 전세 주고 대출 받고 해도 기본 자기 자금이 8억 이상이 순수하게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도 비현실적인 접근 때문에 이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3, 4년 전 무순위 아파트들이 거의 뭐 상전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양가로 논란이 많았던 곳들도 무순위로 물레방아를 무한대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경쟁률만 봐도 뭐 전부 두 자릿수를 찍어버리고 있죠. 입지 대비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계약 취소가 뭐 어마무시했는데 이미 공급 1차에서 이런 경쟁률 찍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칸타빌 여기도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곳인데도 두 자릿수 경쟁률 은근히 분양가가 비싼 곳이죠. 아무튼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어반 클래스의 목동마저도 이제 2차로 가게 되니까 더욱더 경쟁률 원심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어나는 숫자들이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무순위 청약시장만 들여다봐도 앞으로 매매 시장이 어떤 구도로 가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매수세는 가격에 살고 가격에 죽습니다. 백날 집값이 반등한다 외쳐도 이건 뭐 매도자의 기대 심리를 대변하는 상수지 매수자의 흥미가 뚝 떨어지는 기대 심리를 대변하는 변수가 점점 파이를 확대하게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전체 추세는 렉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리해서 큰 코 다친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저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더욱 신중한 동선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번에 동탄에서 나온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로 진입할 틈새가 있는 곳이고 지금 시세가 호가로만 보자면 16억까지 찍고 있는 곳이죠. 입지가 동탄역 초역세권이라서 동탄에서의 불편함, 광역교통망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강남 수서역까지 17분에서 20분대, 10분대로 끊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매력적인 입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도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전국적으로도 실청할 수 있는 이 한 세대분은 4억 8천 정도 나왔네요. 거의 뭐 현재 시세와 1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이라서 아마도 올해 역대급 무순위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률은 뭐 거의 몇십만 대 1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확률은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5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매매 시장도 지금의 호가 뽐뿌질 결국 렉이 걸리는 수순이기 때문에 기회 잘 노리시면서 틈새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미국 쪽 물가지수가 심상치 않아서 이 여파 상당히 연말 금리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삼성도 미국 기업의 견제를 받고 있는 판에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수동적인 면면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북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